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이 벤팅, 이 심장에서의 이제 벤팅 관련돼서 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벤트는 크게 심장을 뭐 랩트 하트와 이제 라이트 하트와 이제 랩트 하트로 보통 septum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하트를 기준으로 이제 라이트 이제 하트의 벤트와 이제 랩트 사이드의 벤트를 봤을 때, 이 가장 줄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랩트 사이드의 벤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라이트 사이드도 이제 벤팅이라고 뭐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드레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결국에는 라이트든 랩트든 이 벤팅을 하는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뭐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벤팅을 하는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이 벤팅을 하는 목적은 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체외순환 이 CPB를 운영을 하던, 이 에크모를 운영을 하던, 이제 에크모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 CPB를 운영을 함으로써 CPB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제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혈관이던 그 뭐 이제 심장 안에 이제 열고 들어가서 뭐 판막이던 아니면 뭐 관상동맥이던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CPB를 운영하는 이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CPB를 돌리는 과정에서, CPB를 하기 위해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장 수술이 뭐 심장 안을 열고 들어가는 이 뭐 접근을 하는 수술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B를 통해서 이 심장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야 확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이 심장을 열고 들어가서 수술을 뭐 판막을 수술하든 뭐 에오르타를 수술하든 어떤 방법을 수술하든 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CPB를 이제 어떤 캐놀라를 이제 각각 어디 이 필요한 곳에 섭관을 해서 그 드레인을 완전히 시켜서 그 이제 심장의 역할을 없애버리고, 심장과 폐의 역할을 없애버리고 이제 바이패스를 통해서 심장과 폐의 역할을 이제 대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야 확보를 하게 되고, 결국에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수술이 끝나면 그럼 또 뭐가 할 것이냐,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만 또 나눠본다면, 시야 확보와 이제 심장 자체 수술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심장에 이제 어떤 그 컨트랙틸리티, 어떤 그런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잘 박동 자체를 수축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벤트의 역할은 이제 그 디스텐전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 디스텐전을 방지를 해서 이 심근이 과도하게 이 확장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이게 또 다른 말로 이런 벤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중간에 또 뭐 하나는 뭐 이제 공기 제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벤트의 목적은 CPB를 통해서 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 디스텐전 되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 LV든 RV든. 그래서 그 바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 이거는 뭐 결국에는 이제 그 ECLS의 하나의 그 하위 단위입니다. ECLS의 하위 단위가 에크모죠, 에크모. 이 가장 큰 단위는 이 익트라코프리얼 라이프 서포트고, 그 중에 이제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를 이용한 이제 에크모가 하위에 들어가 있고, 그 하위에 이제 또 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드는 뭐냐면, 이제 뭐 그 이제 심장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 뭐 라이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좋지 않다던가, 혹은 또 레프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라이트 벤트리클과 이 레프트 벤트리클이 동시에 그 기능이 떨어져 있다던가 해서 뭐 알바드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엘바드라고 얘기를 하고, 뭐 바이바드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알바드의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벤트리클로 들어가는 이 라이트 벤트리클로 이제 그 RA에서 이 유입되는 라이트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볼륨 자체를 줄여서 이 로딩을 줄이는 겁니다. 프리로딩을 줄여서 이 라이트 벤트리클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때 너무 과도한 볼륨이, 이 혈액 볼륨이 유입이 되게 되면 이거 디스텐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텐전이 되면 또 회복에 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RA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바이패스를 해서 이 RB에서 지나가는 이 풀마리 아테리에다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이 RB로 들어오는 볼륨을 우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라이트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라고 그러고, 그럼 엘바드는 뭐냐면 엘바드는 이제 결국에는 랩트 벤트리클을 어시스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LB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LA가 있을 텐데, 이 LA에서 들어오는 볼륨을 빼서 그 우회를 해서 이거 어디다 놓냐면 이제 LB에서 이제 에올타로 빠져나갈 텐데 에올타에 삽관을 해서 이 랩트 벤트리클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를 줄여버리는, 프리로드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째 일종의 이 우회 바이패스를 해주는 건데, 결국에 에크모도 벤팅도 마찬가지로 이 뭐 LB나 LA에 들어가 있는 벤팅도 마찬가지로 LB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를 이제 그 제거를 해서 어디로 이제 우회를 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제 벤팅, 이제 하트의 벤팅은 크게 이제 라이트 하트와 이제 랩트 사이드 이제 벤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주는 랩트 사이드의 벤트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트 사이드는 벤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드레인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드레인과 이제 벤트가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이트 하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라이트 하트는 보통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드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드레인이 돼서 이제 벤팅이 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캐놀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바이카발로 SBC와 이제 IBC 각각 해서 이 RA로 들어오는 볼륨 자체를 다 막아버리죠. 이렇게 이제 이 토니켓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조여버리면 이 결국에는 머리 쪽으로는 SBC가 올 거고, 이 전신 하지 쪽의 전신 혈액은 이제 IBC로 해서 이제 올 텐데,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리저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RA로 들어오는 볼륨이 없기 때문에 라이트 벤트리클로 들어가는 볼륨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벤팅이 되게 되는데, 이 라이트 하트로 가는 이 혈액은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이제 우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믹 비너스 리턴 블러드와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 드레이니지. 이게 뭐냐면 이 라이트 하트로 들어오는 볼륨은 이제 그 순환에 대한 건데, 이제 이쪽 머리 쪽 관련돼서는 이제 SBC로 드레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신을 그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순환한 혈액은 IBC를 통해서 드레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가 또 있는데, 이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이 있습니다.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이 이 뭐 랩트 라이트 코로나리가 그 순환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그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제 드레인이 되게 해서 이제 RA로 결국에는 RA에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플로우가 이제 RA로 드레인, 보통 크게 세 개의 플로우가 이제 드레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머리 쪽에서 오는 혈류, 이 전신 순환을 하는 혈류, 이 심장도 그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통해서 조직에 혈액을 공급을 하고, 다시 이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나오는 그 부위가 RA로 드레인이 되게 됩니다. RA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드레인 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크게 SBC, IBC,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이제 드레인이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RA로 드레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슈페리어 베나 카바, 이 랩트 SB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랩트 SBC가 존재를 한다면 이 블러드도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성인에서 이 선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소아 환자들에서는 이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랩트 슈페리어 베나 카바, 이제 그 랩트 SBC가 발견이 돼서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제 수술 중에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혈액이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랩트 SBC의 존재 유무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랩트 SBC가 계속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어떤 시야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수술하면서 이 랩트 SBC에 뭐 이제 아주 작은 칸을 뭐 16프렌치라던가 그거보다 작은 캐놀라도 하나 삽관을 해서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비너스 드레인 되는 이제 이제 리저버로 다시 드레인 되거나, 아니면 RA를 열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드레인 되는 그 랩트 SBC 혈액을 계속해서 석션을 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랩트 이제 슈페리어 베나 카바가 이제 존재를 한다면 이 혈액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이렇게 드레인이 되게 됩니다. 이 랩트 SBC는 그래서 잘 좀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이거는 수술하면서 이제 서전의 이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랩트 SBC가 있고 없고가 체외순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카발 오클루전과 함께 이제 바이카발 캐놀레이션이 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바이카발로 캐놀레이션이 되고 이제 라이트 하트에 이제 벤팅이 제공되지 않고 이 라이트 하트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 이제 토탈 플로우와 이 토탈 바이패스와 이제 이거 이제 그 반대 개념은 아니고 이 파샬 바이패스 두 종류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이 토탈 바이패스는 뭐냐면 이 체외순환에서 토탈 바이패스와 파샬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모든 혈액 자체가 모든 혈액이 토탈 바이패스의 이 경우에는 모든 혈액이 심장을 거치지 않고 모든 혈액이 이 캐놀레이션 된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모든 혈액이 이제 체외순환 그 회로로 다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토탈 바이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파셜 바이패스는 일부는 이제 캐놀라를 통해서 CPB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일부는 이제 심장 RA에서 RB로 가서 이제 그 네이티브 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셜 바이패스라고 그러는데 이 토탈 바이패스와 파셜 바이패스에 대한 개념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일 때 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파셜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한번 제가 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토탈과 그 파셜일 때 그 전환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거를 유심히 봐야 되냐면 이제 드레인 관련돼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셜일 때는 드레인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파셜일 때는 드레인이 잘 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혈액을 차단을 하는 토탈 바이패스가 돼버리면 이 드레인 자체가 좀 잘 운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 위에서 이제 서전이 토탈이라고 이제 콜을 하면 이제 저희가 심팩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드레인 양의 유무입니다. 이제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토탈일 때 드레인 자체가 안 될 경우가 훨씬 그 파샬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이트 하트로의 벤팅은 이제 제공되지 않죠. 이제 여기를 이제 토탈 바이패스가 이렇게 쪼였으니까 라이트 벤트리클이 이제 심박출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하트는 이 토니켓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풀어서 이제 벤팅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토탈이었을 때 이제 심장을 열지 않는 이 RA를 열지 않는 이런 수술은 주로 토탈은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RA를 열게 되면 이게 파샬 펌프가 운영이 되게 되면 이 혈액이 이제 캐놀라로 들어오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추럴 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야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제 RA를 열고 들어가는 수술은 보통 대부분 토탈을 진행을 하게 되고 RA를 열지 않고 뭐 이제 그 LA를 열고 들어가는 그 septum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RA 자체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렇게 그 토탈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런 수술적인 방법에 따라서도 이 토탈 바이패스와 이제 파샬 바이패스의 이제 어떤 관계를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제 어떤 세퍼레이트된 캐놀라나 이제 카디오토미 석션을 이용해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넣거나 이 페리카디알 이제 색을 이제 드레인하기 위해서 이제 외과적으로 열어준다고 뭐 이럴 때는 뭐 펌프 카테터를 뭐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혈액을 이제 벤팅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안테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 이제 여기 이렇게 클램프를 하고 여기에 이제 카테터를 하나 놓고 이 안테그레이드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게 되면 아까 플로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이 랩트 SBC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예외적인 거고 이 비너스 캐놀라가 이제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와 이제 이제 머리 쪽에서 오는 플로우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 드레이니지 이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루트를 이용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안테그레이드로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라이트와 레프트를 거쳐서 이제 그 RA의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여기를 토탈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드레인 될 데가 없습니다. RB로 다 넘어가게 되고 RB가 이제 디스텐전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토탈을 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카드 심장이 잘 안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쪽에 라이트 사이드에 이제 계속해서 저항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저항이 형성되게 되면 이 코로나리 자체가 플로우가 잘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리가 계속 주입이 되고 빠져나오고 해서 원활한 순환이 돼야지 이제 코로나리가 심장이 멈추게 되고 프로텍션이 진행이 될 텐데, 계속 여기가 이제 완전히 막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라이트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해서 볼륨이 계속 유입이 되고, 이 레프트 하트가 계속 이제 디스텐전 되면서 이제 압력이 결국 이제 컨젠션 되면서 계속 이제 코로나리 플로우가 잘 유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기 토탈 플로우 했던 걸 한쪽이나 뭐 SBC나 IBC나 하나 풀러서 이게 드레인 되는 거를 라이트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드레인 되는 이 카디플레이자 혈액을 다시 다 펌프로 드레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쪽에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를 이용한 안테그레이드 카디오플레이자 이제 주입은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제 드레인이 이제 여기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 이 RA를 열면 그 조그마한 구멍이 보입니다. RA 이렇게 RA 쪽에서 쳐다보면 그게 이제 그쪽으로 코로나리가 드레인 되는 건데, RA를 여는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카디오플레이자를 이제 주입을 할 때 카디오플레이자가 잘 주입이 안 되는지는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카디오플레이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서전들이.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뭐 그거를 이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바이카발 캐놀레이션에서 이제 토탈 퍼퓨전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벤팅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여기를 묶어놓고 완전히 토니켓으로 이렇게 조여버리면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 드레인되는 혈액 자체가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로 갈 텐데, 그리고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계속 이제 디스텐전이 될 거고, 그럼 이쪽에 압력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펌프 CPB를 이제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ACC 이제 스타트를 하고, 이제 플로우 다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플로우를 이제 다운을 시킵니다. 완전히 플로우를 이제 100% 플로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거의 뭐 50% 40%까지 완전히 낮춰버리게 되는데, 이 낮추면 드레인을 쫙 시켜버리면 드레인이 이제 확 될 겁니다. 리저버에. 이 플로우를 낮추는 이유는 크게 왜 플로우를 ACC 하기 전에 플로우를 낮추냐, 그러면 ACC를 하기 전에 플로우를 낮추는 이유는 이 압력 자체가 많이 걸려 있으면 이 ACC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혈관에 이게 이제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플로우를 완전히 다운을 시켜서 플로우 자체를 캐놀라를 통해서 플로우 자체에 대한 압력 자체를 줄여서 이 아요타가 말랑말랑해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ACC 클램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플로우 다운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플로우 다운한 다음에 ACC 온을 하죠. 이제 이제 ACC 온을 하고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플레이자를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주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ACC를 하고 주입을 하면 이게 그 다음에 카디오플레이자를 주입을 하게 되죠. 이 카디오플레이자를 주입을 할 때 여긴 당연히 이제 파샬로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투스테이지 캐놀라, 이 투스테이지 캐놀라를 RA를 통해서 이렇게 삭관이 됐다면 뭐 그거는 자체로 그냥 파샬 바이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스테이지 캐놀라는 캐놀라 자체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조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드레인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이 투스테이지 캐놀라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파샬이지만 토탈에 가까운 그런 플로우를 허용을 하는 큰 사이즈의 캐놀라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조인다거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이게 수술이 어떤 수술에 따라서 투스테이지를 쓰느냐 안 쓰냐인데, 그 다음에 카디오플레이자를 주입을 할 때까지도 계속 플로우 다운을 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플로우 다운을 ACC를 하고 플로우 다운하고 바로 이제 노멀 플로우를 만들어 버리면 플로우를 많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볼륨의 양이 많아지고 비너스 캐놀라에, 그러면서 만약에 드레인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 캐놀라 자체가 어떤 뭐 말 포지션이라든가 포지션 자체가 위치가 적합치 않아 가지고 드레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카디오플레이자가 드레인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활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압력들이 계속 컨센션 되면서 카디오플레이자가 잘 유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디오플레자를 주입을 하고 플로우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디오플레자가 이 EKG가 이 스탠드 스틸이 될 때까지는 이제 그 플로우를 그 한 2분, 3분간은 플로우를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이 드레인 자체를 충분히 받아서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 쪽에 걸려있는 압력 자체를 완전히 낮춰서 이 카디오플레 주입되는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원활히 그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압력 자체를 좀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뭐 1분, 많아야 2분입니다. 길어야. 1분, 2분 동안은 계속 카디오플레지아 주입하는 동안 플로우 다운을 시켜놓고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고 이제 심장이 이제 그 EKG가 스탠드 스틸이 되면 이제 그때 플로우를 다시 노멀 플로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플로우의 순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는 뭐 이 정도가 답니다. 라이트 사이드는 뭐 결국에 드레인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뭐 드레인이 안 되면 당연히 뭐 그 심폐기에서는 그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뭐 아무리 뭐 해도 이 캐놀라 자체가 뭐 포지션이 좋지 않다거나 뭐 캐놀라를 작은 걸 써도 드레인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뭐 VABD를 이용을 해서 드레인을 더 원활하게 받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CPB를 그 원활하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드레인이 자체가 RA에서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리저버의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리저버의 볼륨이 줄어드니까 플로우를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플로우가 자꾸 낮아지게 되고 플로우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면 산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 조직에 로우 카디악 아웃풋이기 때문에 산소 전달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발생을 하겠죠. 이제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플로우가 낮고 리저버가 자꾸 줄고 플로우가 낮기 때문에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면서 계속 혈관에서 이제 그 서브스티셜로 혈관에서 볼륨이 자꾸 물이 빠져나가서 이제 부종을 계속 만들게 되고 이 드레인 자체가 아주 악순환입니다.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드레인이 어떻게 될 거냐, 뭐가 잘 되냐 안 되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펌프를 시작을 하고 나서 CPB 온을 하고 나서는 이제 드레인의 유무를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 서전에게 꼭 보고를 해서 뭐 캐놀라의 위치를 봐주든지 어떻게든 드레인이 안 된다고는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레인이 이 펌프 플로우를 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런 벤팅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 얘기했던 이런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환자 조직들이 망가지게 되는 이제 뭐 짧은 시간이라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뭐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수술에서는 분명히 환자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드레인이 줄고 이 혈관에서 혈관에서 서브티시알로 이제 볼륨이 자꾸 빠져나가고 혈관의 볼륨이 빠져나간다는 건 리저버의 볼륨이 준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혈액도 사용해야 되고 또 뭐 플라즈마 솔루션이든 뭐 여러 가지 뭐 노멀 셀라인이든 이 또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럼 더 이제 그 히모다일루션은 더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산소가 또 더 전달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이게 결국에 드레인이 하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꼭 체순환 과정에서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뭘로 파악할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이트 하트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랩트 하트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